이번 문제에서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세 정수구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a, 2b, 4b, 8a를 가지고 조립제법 이용해서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올라갔을 때 4b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쭉 해주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해서 적어준 다음에 2차식을 쭉 적어주면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로 풀어주면 두근,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곱이 a분의 4a,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는 걸 알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서로 다른 거니까 2 곱하기 2라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나올 수가 없고, 1 곱하기 4라든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4라든지 알파 베타가 이런 순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인데 좀 보기 좋게 a분의 2 a 마이너스 b로 고쳐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4고 됐을 때 플러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4를 됐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풀어서 a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2a-2b는 플러스 마이너스 5a가 되고, 정리해보면 첫 번째 플러스 5a일 때는 2a가 마이너스 2b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고, 7a 마이너스 2b일 때는 마이너스 5a가 넘어와서 정리해주면 7a는 2b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이기 때문에 a는 짝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수를 곱했을 때 b가 20보다 절대값 b가 2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짝수들 중에서 곱했을 때 b가 20보다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 4, 6, 8 쭉쭉 해서 12까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음수도 가능하니까 a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2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 b가 2분의 7 a일 때는 똑같이 a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7을 곱했을 때 2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2를 곱했을 때 7이 14까지 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2하고 4 또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다 합쳤을 때 여기서 6개, 6개, 8개, 6개 해서 12개에다가 14, 16 해서 총 16개의 정수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두 번째 문제는 x에 대한 4차 방정식에서 뒤에 a 4제곱 마이너스 5a제곱 마이너스 6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6과 a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더해주면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가 나와서 그 모 그대로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과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제곱은 얘를 갖다가 0 되는 값 찾아주면 6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로 나오는데, a제곱은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빼줬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6-a제곱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6-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과 플러스 루트 6 사이에서만 a가 그 사이에 있을 때만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루트 6이면 a가 루트 6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실근은 x제곱은 0이다 해서 실근은 0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x는 1개다, 이건 참이 되고,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다.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인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면 제곱해주면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 마이너스 a 제곱에서 a 제곱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 제곱이 4가 되면 a 제곱 허근 쪽에 x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갖다가 a제곱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가 되어서 곱은 마이너스 5y제곱 해주면 플러스 5가 되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은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마이너스 루트 6과 플러스 루트 6 사이면 등호를 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뒤쪽은 반드시 허근을 갖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것도 참이 되고, 정수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 실수근 쪽 x제곱이 6-a제곱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a제곱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집어넣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0이다 해서 정수근 같고, 그 다음에 6-a제곱이 1일 때,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도 정수근을 갖고, 6-a제곱이 4일 때 4를 만들어 주려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총 6개의 a 값이 있을 때 정수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근을 갖도록 해주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6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리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3번으로 가보면 3번에서는 이 2차 부등식 예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4의 값을 가진다고 그랬을 때는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양변에 x제곱 앞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이거의 해가 a이기 때문에 두 부등식은 똑같은 부등식을 돼야 되는데, x제곱 앞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를 곱해주면서 얘처럼 부동호 방향이 크다일 때 4의 값이 나오려면 a는 0보다 작은 것을 곱해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전개를 했을 때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이가 나오는데,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해로 만들어진 부등식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a, c는 마이너스 4a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2차 부등식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는 0보다 크다에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그리고 c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a로 정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므로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를 갖다가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5번으로 가서 5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연립부등식인데 3개의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어. 3개짜리 부등식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각각 나눠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부등식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n-3x 더하기 n-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차 부등식이 전부 다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붙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4n 마이너스 4n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줬고, 두 번째 부등식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 준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플러스 4n이기 때문에 4n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4n을 기준으로 4n을 가운데에 놓고 양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맨 왼쪽 것이 맨 오른쪽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m 값을 찾아보면
n-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n-1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건 존재하지 않고 같도록 해주는 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m은 1이다. m은 1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쪽 부등식에 m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12보다 크거나 같고 4n이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4n은 12가 될 수밖에 없다. 즉 n은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n값을 찾아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 한 3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으니까 꼭 풀이 방법 기억하고 모르는 사람들 2번, 3번 풀어서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6번 문제에서는 이제 평면좌표인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y는 2x 위에 있는 점 P의 x좌표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2x 위에 있기 때문에 P의 좌표를 a, 2a라고 놓고 AP의 제곱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도 서로 제곱 길이도 서로 같아야 되니까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을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다 풀어서 동류한끼리 다 없애주고 정리해주면 A는 8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지.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주면 7번에서는 1,0하고 마이너스 2,4를 이은 선분 AB라고 했어. 직선 AB가 아니라 선분 AB이기 때문에 A하고 B까지만 딱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X 더하기 2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처럼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또 다른 문자 K라든지 또 M이라든지 그런 미지수가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K를 가지고 있는 놈과 K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놈을 묶은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지나는 점은 얘를 0 만들어주는 점, 얘를 0 만들어주는 점은 꼭 지나가야 된다.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P 2,2를 반드시 지나간다. P를 2,2를 P라고 했을 때 얘가 정점이 됩니다. 이 정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kx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 꼭 가지고 꼭 공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숙지하고. 왜냐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난데 이 k 2,2를 지나가는 이 직선과 선분 AB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만나려면 꼭 지나갈 수 있는 점은 PA보다 PA를 지나가거나 PB를 지나가는 이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직선과 서로 다른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노란 구간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선분 AB와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항상 기울기를 따져줄 때는 이 오른쪽에서 따져서 오른쪽에 PB를 지나가는 기울기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PA를 지나가는 기울기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으로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P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점 지난 기울기니까 기울기 다 찾을 수 있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각각 계산해주면 PA의 기울기는 또 2가 되지.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이 사이를 지나갈 때 선분 AB와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분호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2를 곱해줬다고 생각을 해야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줬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주면 K값의 범위가 나오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하고 2라고 곱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8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위의 문제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y는 3, 절대값 x-1 플러스 2의 그래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그대로 나와서 y는 3x-1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부호로 반대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마치 2차 함수처럼 1,2를 갖다가 꼭지점을 하면서 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처럼 주황색으로 그려준 1,2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그런데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mx-y 플러스 2m 플러스 1로 나왔기 때문에 m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다, 그렇게 해놓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얘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1,2 꼭지점을 지나갈 때보다 그때의 기울기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도 계속 안 만나다가 평행한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얘가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저기 주황색 직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평행할 때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여기는 등호 들어가지, 왜냐하면 평행하면 안 만나기 때문에 평행할 때보다 크거나 같은 쪽 1,2를 지나갈 때보다는 작은 쪽으로 그쪽 사이를 지나가야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1 정점과 그리고 꼭지점 그 1,2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평행할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인데 기울기가 이쪽에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표준형으로 쳤을 때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기울기 m이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기울기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꼭 풀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여러 번 나온 문제인데, 9번 문제에서 2점 PQ에 대해서 각 POQ, P는 2, 루트 5고 Q는 3,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POQ면 원점을 지나가는 원점 5에 대해서 각의 이등분선, POQ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초록색으로 그려준 이 각을 갖다가 2등분 해주는 이 직선과 PQ라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 얘를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의 교점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 번 나왔다시피 OP의 길이 대 OQ의 길이의 비는 P 그 다음에 내분점 그 다음에 Q 내분점의 길이 비와 같다. 그래서 3대5로 PQ를 3대5로 내분하는 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P의 좌표하고 Q의 좌표를 3대5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9번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자 10번 문제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 대충 그렇습니다. 이거 A고 B다. 그리고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라고 했고, 그리고 A, B를 2대 3으로, 여기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 이렇게 잡아주면 2칸, 3칸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한 칸이란 얘기인데, 이 한 칸에 해당하는 것을 총 5칸으로 2대 3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5칸으로 봐준다고 그러면 여기 2칸에 해당하는 것은 5칸 총 10칸에 해당하겠지. 그랬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밑변의 길이가 총 12칸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12t라고 잡은 겁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밑변이 12 곱하기 t에 해당하고 높이는 모르니까 높이를 h라고 놨을 때 2분의 1 곱해주면 36이 나온다. 그래서 2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주면
TH는 T 곱하기 H는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OAB는 밑변이 OT가 되고 높이는 똑같이 이 삼각형 첫 번째 OPQ 삼각형하고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높이 H라고 놓고 2분의 1 곱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5TH인데 TH가 6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11번 문제는 제일 오늘 시험 보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BP의 길이 대 PC의 길이가 얘의 넓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CPQ의 넓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BP의 길이가 얘를 갖다가 얘가 2에 해당할 때 밑변의 길이를 A에 해당한다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지 미지수가 좀 적기 때문에 A 대 2라고 해주면 여기 BPQ의 넓이는 S1은 뭐하고 같냐면 넓이가 A와 같다. 밑변의 길이 B가 곧 넓이 B하고 같기 때문에 얘는 A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PQ의 넓이 대 BPA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B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A로 똑같고 높이의 길이 B가 얘도 똑같이 얘를 2로 놨을 때 얘가 넓이가 2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B라고 놓는다고 그러면 S2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대 B니까 넓이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문자를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BP의 넓이 대 QBP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2대 2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을 적어주면 삼각형 BPQ 대 삼각형 BPA 아까 금방 얘기한 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B는 똑같고 높이가 2대 2 더하기 B다. 근데 S1 BPQ의 넓이를 아까 A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A로 잡았을 때 ABP의 넓이는 3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항곱은 외항곱과 같다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AB는 6이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BPQ의 넓이가 2대 B니까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DAQ 대 DPQ의 넓이의 B는 높이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밑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 A 더하기 2 대 여기 2의 B 길이 B하고 같더라. 그래서 걔도 B 대 2는 이건 아니지. 이 다음 삼각형에서 삼각형 DAQ 대 삼각형 DAQ가 높이 밑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높이가 하나는 2고 하나는 2 더하기 A가 되는데 이거의 길이 B가 지금 앞에 있는 DPQ의 넓이는 B고 그 다음에 DAQ의 넓이는 실제 길이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전항과 후항의 곱이 똑같다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2B 더하기 AB는 2, 6, 12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두 식을 빼주면 2B-A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B-A는 3이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고 B-A가 3이기 때문에 A 대신에 B-3을 A에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아주면 정리했을 때 B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고 B가 4일 때 B 빼기 A는 3에다가 대입해주면 A는 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줄 때 사각형의 넓이가 2대 B가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6 그리고 A가 1이고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3 해가지고 3하고 6하고 계산해서 18이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자, 12번의 원방에서는 원의 방정식에서 y는 mx 더하기 n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이것도 상일여고랑 여러 군데 학교에서 동시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뭐 틀리는 사람은 꼭 여러 번 풀어서 꼭 방법을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0,0이 꼭지점이고 반지름이 3cm 원이고 마이너스 3,0이 꼭지점이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cm인 원을 그려서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을 갖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아래쪽에다 별도로 그렸는데 반지름이 2cm, 반지름이 3cm, 좌표값이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3c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잡은 다음에 닮음 이용해서 얘가 2대 3이기 때문에 a 더하기 3은 2대 3이 돼야 됩니다. a 더하기 3은 2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양곱은 내양곱과 같다 해서 정리해주면 a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에서 6만큼 뒤로 갔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은 m 가로 열고 기울기는 똑같이 잡고 x 빼기 마이너스 9,0을 지나가기 때문에 x 더하기 9라고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일반형으로 바꿔서 이 직선까지 원점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적어줬고 양변 제곱해 준 다음에 m제곱 더하기 1을 저기 오른쪽에 2항에서 곱해주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고 이렇게 곱해준 9m이 n하고 같기 때문에 n은 거기에다가 m에다가 9를 곱해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9하고 같다. 따라서 n 곱하기 n은 m하고 n을 곱해주게 되면 8분의 밑에 분모는 8이고 위에 분자끼리 곱해주면 9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줘도 똑같이 플러스 값을 갖게 되지. 그래서 8분의 9인데 8mn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보면 13번에서는 6,5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일반형으로 고쳐서 원의 중심 찾고 그 다음에 반지름 찾은 다음에 원의 중심 2,3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과 같다 해가지고 양변 제곱해 준 다음에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 준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주면 m값을 찾을 수가 있지. m값 찾아주면 여기 mx-y-6m 더하기 5에다가 m값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 나오면 원의 중심 찾고 아래 제곱 찾은 다음에 그림 그려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2,1이고 y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런데 중심이 2,1인데 A, B 사이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1에서 y축에 수선 내렸을 때 얘 x좌표, y좌표가 2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똑같은 길이 3만큼 떨어지려면 a좌표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올라간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0,1을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0,1을 원의 방정식 x제곱 y 더하기 y제곱 거기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k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k가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거 2분의 k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k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k값 2분의 k값을 답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풀어봤고 이제 경우의 수인데 순열조합 여기에서 15번 문제를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 서로 다른 항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곱식과 세제곱식을 다 전개해서 적어준 다음에 이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서 여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해줄 때마다 각기 다른 항이기 때문에 하나씩 뽑아서 곱해주는 경우수와 그 항의 개수가 똑같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
자, 16번에서는 어떤 주머니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는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한 개의 공에는 소수가 적혀 있는데 이 소수는 2, 3, 5, 7인데 2는 짝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2가 포함되는 경우와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를 포함하고 나머지 짝수를 2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에는 2가 빠졌기 때문에 짝수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총 3개를 골라주는 경우, 또는 짝수가 하나 골라주고 2를 포함했기 때문에 2를 빼고 나머지 짝수 한 개를 더 뽑고 그리고 홀수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홀수 짝수 3개 중에 추가 하나 더 뽑고 그 다음에 홀수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수로 계산해서 또는이기 때문에 짝수 3시 2와 그 다음에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 3시 1, 5시 1을 갖다 각각 계산해서 계산해주면 더해주면 18이 되지.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수 2 빼고 357, 357 중에서 소수 한 개를 선택을 해줘야 하고 3시 1,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전부 다 홀수기 때문에 짝수 2를 뺀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는 경우수가 3시. 그래서 곱해주면 3시1 곱하기 3시는 9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또는이기 때문에 얘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에서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 13579를 사용해서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자릿수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5P3이 되지. 전체 경우수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수를 빼서 경우수를 찾아줄 건데 그걸 여사건이라고 하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인 경우를 계산해서 빼줄 건데, 3의 배수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숫자의 합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 1, 3, 5를 더해주면 9고 1, 5, 9를 더해주면 15, 3, 5, 7을 더해줘도 15, 5, 7, 9를 더해주면 이것도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세 자연수를 뽑은 다음에 얘 순서 바꿔줄 때마다 전부 다 다른 경우수이기 때문에 3개 순서 바꿔주는 3팩을 갖다가 계산한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5P3에서 3팩토리얼을 총 4번 빼주게 되면 3의 배수가 아닌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 A, B를 포함한 6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팀 나누는 방법인데, 이쪽에 A팀 고정시켜 놓고 이쪽에 B팀 고정시켰을 때 지금 위에서부터 토너먼트는 나눠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A, B를 제외한 4명의 팀이 있을 때 4명을 A, B 두 팀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4C, 2C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A, B가 없을 때는 4팀을 갖다가 토너먼트에서 두 팀으로 나눌 때는 4C, 2C 곱하기 2팩분의 2를 갖다가 여기에 A, B, 여기에 CD 들어가나 여기에 CD, 여기에 AB 들어가는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A를 이쪽에 B를 이쪽에 놓게 되면 이쪽에 CD가 들어가고 이쪽에 EF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쪽에 EF가 들어가고 CD가 들어가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2팩으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2팩으로 나누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A를 포함해서 두 팀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B를 포함해서 두 팀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세 팀 중에 한 팀 모아서 얘를 뽑고 나머지 두 팀 중에 두 팀을 뽑는 방법이 얘고, 또 다른 그룹이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팀 뽑고 두 팀 뽑는 경우수로 계산해 준 것이 얘지. 그래서 조합을 갖다 다 계산해 주면 전체 54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로 가보면 19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다리꼴을 구하라 그러면 사다리꼴은 가로줄,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가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마다 전체 사다리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넓이가 10 이하인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를 전부 다 전체 80에서 이 한 칸,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넓이가 80 곱하기 전체 5등분 해줬기 때문에 5분의 1에 해당한다 해서 16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이쪽 이 3칸짜리 넓이는 80 곱하기 5분의 1에 전체 넓이가 전체 닮음인데 전체를 5칸으로 쪼갰을 때 4칸으로 쪼갰을 때 그 중에 3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닮음의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이기 때문에 16분의 9를 곱해준 겁니다. 이 한 칸의 넓이 16에다가 16분의 9를 곱해주면 3칸짜리 넓이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4대 2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4를 갖다 곱했을 때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칸 가장 위쪽에 있는 한 칸의 넓이는 80 곱하기 5분의 1에 전체 4대 1이니까 16분의 1 제곱해서 16분의 1을 계산해주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한 칸들, 이 사다리꼴 이쪽 한 칸의 넓이, 이쪽 한 칸의 넓이, 이 가장 밑에 쪽에 한 칸의 넓이를 각각 S1, S2, S3이라고 해놓고 한 개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S1은 넓이가 4 빼기 1, 3이 되고, S2는 지금 9에서 4를 빼주게 되면 5가 되고, 각각 S3도 S3 전체 16에서 9를 빼주게 되면 7이 되는데, 그래서 사다리꼴을 갖다가 S1, S2, S3 각각 사다리 꼴이 전체가 정 3, 5, 15, 15개가 있기 때문에 1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는 방법. 전체 넓이가 각각 다 10보다 작기 때문에 15개의 사다리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15C1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S1과 S1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S1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계산해 보면 이쪽에 2개 중에 하나, 이쪽 2개, 둘, 셋, 넷,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4개 S1하고 S1 3 더하기 3 더하기 3도 12하기 때문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이렇게 총 3가지 경우수를 찾을 수가 있고, S2하고 S2를 구하는 경우도 4 더하기 4가 8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개, 2개, 3개, 4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1하고 S2를 계산해 주는 경우에도 S1과 S2가 지금 넓이의 합이 8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지. S1하고 S2를 구하는 경우는 뭐 위아래로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5가지 경우수가 나오지. 다 계산해 주면 16가지. 그래서 15가지하고 16가지 더해서 총 경우수가 31가지다. 그렇게 계산했고, 다음 20번으로 가보면 20번 문제도 약간은 조금 힘든 문제인데 집합으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바꾸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수 1, 2, 3, 4, 5, 5장의 카드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룹 A, B와 C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룹 B하고 C가 동시에 포함된 숫자 카드 한 장이다. 동시에 포함된 숫자 카드를 5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B와 C에 동시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B와 C에서 선택이라고 했으면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조합인데 서로 다른 숫자 카드는 4장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 카드가 4장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되는 카드가 BC에서 추가로 선택되는 동시에 포함되는 카드를 뺀 나머지 추가로 선택되는 카드의 수가 B에서 1장, C에서 2장, B에서 2장, 1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동시에 선택되는 카드 1장과 2장, 3장, 4장,
그래서 4장의 카드가 서로 다른 카드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4장 중에 한 장을 뽑고 그 다음에 3장 중에 2장을 뽑아서 뭐 걔네 한 장, 2장으로 나눈 다음에 걔를 B그룹에 주어줄지 C그룹에 넣어줄지 그걸 순서를 바꿔주는 경우가 이펙토리얼이지. 지금 한 장, 3장으로 나눠주는 카드, 동시에 선택하는 카드 빼고 나머지를 한 장, 3장 또는 3장, 1장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4장 중에 한 장 뽑고 나머지 3장 중에 3장, 5장밖에 없기 때문에 3장 중에 3장의 카드를 나눠서 걔네들을 A, B 그룹으로 각각 집어넣어주는 게 다르게 집어넣어준 게 이펙토리얼. 그 다음에 2장 뽑아주는 경우가 4C, 2C인데 얘는 일단 여기까지는 A, B 순서 상관없이 2장으로 나눠주는 경우 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되고 걔네들을 B와 C 그룹에 각각 집어넣어주는 게 이펙토리얼. 그 다음에 0, 3, 0장, 3장, 3장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는 4C3으로 골라가지고 4장 중에 3장을 골라서 A, B에 집어넣든지 C에 집어넣든지 해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고 0, 4 같은 경우에도 A 4장 중에 4장을 뽑아서 2개의 그룹을 순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준 게 2팩이기 때문에 전체를 곱해주면 동시에 포함하는 카드 한 장 선택해주고 나머지 카드 4장 중에 B하고 C를 결정해주는 경우 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전체 240까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설명은 해설은 여기까지인데 꼭 보지 않고 다시 풀어서 오답노트에 정리해서 점검 바랍니다.